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구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렌드 키워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올 한 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히트 상품이나 유행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올 한 해 유행했던 것들부터 다가오는 2025년의 트렌드 키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상품이나 트렌드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기후위기는 내년에도 빠질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실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파장 등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 민족에서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도 가속화되면서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의 개념과 경계는 더욱 모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 등장한 생소한 단어들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 시청자에게 소개해준 보도였는데요. 트렌드 키워드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였으나 압축된 자막으로 뜻을 적어주긴 했지만 설명을 좀 더 덧붙여줘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보도에서 소개된 2025년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도에서 간단하게 소개한 트렌드 키워드를 살펴보면 기호 감수성, 그라데이션 K, 공진화, 옴니버어, 페이스테크, 토핑 경제 등이 있었는데요. 먼저 기후 감수성은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뜻을 가진 키워드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이상 기후 현상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넘어 전 세계가 손을 잡고 한 뜻을 모아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생긴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넘어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로 진화한다는 의미를 가진 그라데이션 K와 경쟁자와의 공생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뜻하는 공진화 전략이라는 키워드도 있는데요. 옴니버어란 원래 잡식성이라는 의미에서 파생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옴니버어 소비자란 잡식성 소비, 취향의 무한 진화, 집단의 경계가 사라지고 개인의 취향이 더욱 뚜렷해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페이스테크는 첫인상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기계의 표정을 입히고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정확하게 읽어내며 사용자마다 각자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토핑의 본품보다 더 큰 돈을 쓰거나 개인 취향에 맞춰 물건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소비 형태를 뜻하는 토핑 경제도 주요 키워드입니다. 토핑 경제 시대엔 신발보다 그것을 꾸미는 것에 더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아이스티에 에스프레소 샷 추가의 줄임말인 아샤추처럼 기존 메뉴의 취향을 더해 세상에 없는 메뉴를 만들어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5N1형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국내 야생조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유행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올해 첫 검출되면서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H5N1형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형태로 올해 국내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류 사이에서는 물론 포유류, 특히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아직 사람 간에 전파된 경우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 번 감염되면 사망에 이르는 확률인 치명률이 50%를 넘어 우려됩니다. 현재 유행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의 특징 중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방역 당국의 통제 상황을 함께 전했는데요. 보도 제목과 앵커 멘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했는데 세계적 유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궁금했고 조심해야 하는 점은 없는지 유의사항을 알려주면 도움이 될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의 세계적인 유행 상황과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H5N1은 흔히 조류 독감으로 불리는 조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가운데 고병원성으로 악령이 높은 바이러스 유형입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가 철새와 접촉해 감염되지만 이른과 달리 조류만 감염되는 질병은 아닌데요. 다른 포유류도 감염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H5N1은 변이가 빠르고 다른 동물에게도 쉽게 전이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베트남 동물원이 수용하고 있던 호랑이, 사자, 표범 5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의 사체 부검 결과 일부에서 H5N1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전해진 소식으로 미국 12개 주에서는 140마리 이상의 젖소들이 H5N1 조류 인플루엔자에 잇따라 걸리며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으로는 야생 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 피하기, 닭요리 등 가금류 요리는 7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기, 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하기,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 작업 후 발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 등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외국계 기업 조세 회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국정감사를 계기로 넷플릭스나 구글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을 담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빅테크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가 화두가 됐습니다. 문제는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 자료 제출을 기피하면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단 2건, 6,6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국세청이 이행 강제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외국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에는 어려워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렸는데요. 넷플릭스, 구글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다뤘는데 보도 마지막에 언급한 방법론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면 보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해외 사례를 알아봅니다. 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 국가와 캐나다 등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습니다. 이번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연합인 EU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아예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디지털세란 IT 기업이 이익을 내면 서버가 어디에 있든 수익이 난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조세 제도인데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는데요. 영국은 2022년 연간 5억 파운드, 하나 약 8,900억 원을 버는 IT 기업의 매출의 2%를 디지털 서비스세로 매겼는데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첫 해 3억 6천만 파운드, 하나 약 6,400억 원의 세수를 거뒀습니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들의 관세 보복 위협으로 맞섰는데요. 미국은 디지털세 도입이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